존경하는 64만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시 재정을 둘러싼 엄중한 위기 상황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 여건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경우 2022년 6,200억 원에서 2023년 8천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무려 500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실적 급감으로 올해 관련 법인 지방소득세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한두 개의 대기업의 실적에 좌우되는 산업구조가 재정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2022년 6,100억 원에서 2023년 8,200억 원까지 많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가중돼 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 시는 중앙정부 예산에 종속된 보조금 예산 자치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취지를 살린 명실상부한 지방 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생적 세입 기반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재정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지식 기반 서비스업, 신재생 에너지, 문화 콘텐츠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신성장 동력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택시 세입 구조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징수관리 효율화를 통한 세입 확충에 위해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납세 의무, 기피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등 징수 관련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방만한 재정 지출, 관행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효불급한 행사성 경비 지출이나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시민 패널 구성, 충분한 수기 과정, 보장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긴축 재정 운영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자발적인 절약 실천 등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축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긴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스러운 긴축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 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시의 힘찬 도약을 향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평택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으로서 평택시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의 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청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1995년 세계 시군 통합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인구 64만의 수도권 남부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환경 변화에 기존 청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청사 신축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청사 이전이 평택시 균형 발전에 미칠 영향입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금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청사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 재산의 정비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이전으로 예상되는 구도심 공동화와 지역 경제 위축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남부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기존 청사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과 전문가,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존 청사 활용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각계각층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협치의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실현 가능해지려면 꼼꼼한 재정 설계가 필수입니다.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시설 운영 비용 등 중장기 재정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사 이전과 기존 청사 활용 문제는 모두가 힘을 모아 풀어가야 할 평택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행정적 효율성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기존 청사를 활용하여 평택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평택, 도약하는 평택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